안녕하세요. 동포청년TV의 동포청년입니다. 오늘은 회계사나 경제학자가 좀 주식 투자를 잘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회계사나 경제학자가 투자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그런 회계사나 경제학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한 분이 떠오르긴 합니다. 그 소소하게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회계사인데 그 그리티라는 종목으로 지분 공시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쓰는 글들을 보면 그 굉장히 그 주식에 대한 통찰력이 있다는 것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본 회계사들 중에는 분명히 투자를 잘 하시는 분에 속합니다. 어, 하지만 그 한 분을 통해서 전체를 일반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 외에 일부 책도 쓰신 분도 알고 있어요. 사경인 회계사인가? 그분도 있는데 그분이 계좌를 제대로 깐 건 보진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 외에는 알지 못하고요. 경제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들이 주식 투자를 잘한다면 다들 경제학자나 회계를 전공해서 주식으로 부자가 되려고 할 겁니다. 혹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주식 부자들은 사실 경영자입니다. 회사 CEO들. 주식을 팔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혹은 일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단 회계사나 경제학자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삼성전자 내부자도 삼성전자에 물립니다. 그리고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회사 임직원들도 본인 회사를 8,000원에서 만원 구간에서 엄청나게 공시를 하면서 샀었어요. 22년도에. 그런데 지금 그 주가는 그보다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다들 개처 물려 있는 거죠. 그분들의 직업이 뭡니까? 투자자예요. 인베스터. 전문가입니다. 소위 말하는. 하지만 투자가 본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 웃긴 건 그 자기 회사 주식이잖아요. 얼마나 누구보다 더 잘 알겠어요. 하지만 똑같이 그냥 개처 물려 있어요.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고점 대비 거의 70%가량 하락해 있습니다. 그럼 대체 왜 내부자, 혹은 심지어 경제학자,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주식 투자를 이렇게 못하는 건가요? 이유는 은근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주식은 미래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건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왜냐면 회계는 과거의 그 회사의 데이터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미래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미래는, 예를 들어서 30%씩 증가한 회사의 데이터가 30%씩 증가했으면, 미래도 30%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주가는 이미 반영이 돼 있어요. 즉, 회계의 과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미래는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걸 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는 사실 복잡계라서 사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딱 한 달만 예측할 수 있어도 우리는 재벌집 막내 아들의 진도준처럼 엄청난 떼부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모든 가용재산과 집, 뭐 차 다 팔고 레버리지도 쓰고 사채도 써서 순식간에 자산을 몇백 배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기술을 아는 것과 회사를 아는 것, 그리고 경제를 아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다릅니다. 저 중에 일단 어느 하나도 제대로 알기는 쉽지가 않아요. 어. 실제로 제가 아는 이제 저희 회사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그 공장장 이사는 그 저희 회사의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의 불량률을 절대로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분. 그리고 여러 가지 품질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대부분의 그 회사에서 가장 잘 알고 가장 오래 다닌 사람들도 그 이슈들을 쉽게 잘
없애거나 품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어, 설사 그거를 안다고 해도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회사의 기술은 그냥 한 가지 요소에 불과하고 대표의 어떤 자질, 그리고 재무 상태, 그리고 전방 산업, 그리고 경제 상황, 그리고 동종 업종의 어떤 같은 회사들의 상황, 그리고 뭐 천재지변, 심지어 전염병도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중국의 경제도 한국의 회사들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도 또 달라요. 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 종합 예술에 가까운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식은 실제로 주식을 잘 하려면 필요한 특성은 인내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이거를 이제 엉덩이라고 하는데 잘 오래 앉아 있는 거, 끈기인 거죠. 그래서 멘탈이 이제 좋은 사람들이 보통 인내심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승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는 것처럼 보여도 좁혀서 보면 월간, 주간, 일간 혹은 어, 그 분봉 혹은 초봉 이렇게 봤을 때 그 진폭이 굉장합니다. 정말. 금액이 소액인 경우는 뭐 버틸 수 있죠. 들고 있을 수 있죠. 나에게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금액이 커지면 그 조금의 변동에 나의 재산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변동을 버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그 모건 하우절의 그 투자의 심리학인가 그 책에 보면 그 우리가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것은 그 변동성을 버틴 대가라고 합니다. 네 번째, 주식은 심리입니다. 나 자신의 심리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주가가 올랐을 때, 내가 팔았는데 올랐을 때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가가 내가 팔지 않았는데 떨어졌을 때도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샀는데 더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항상 바닥에서 살 수 없고 꼭지에서 팔 수 없기 때문에 그 심리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야 되고 그 욕심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중의 심리도 어느 정도 잘 읽어야겠죠. 우리 소위 우리가 이제 주식을 미인 대회에서 우승자를 맞추는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뻐 보이는 사람보다 대중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쁘다고 뽑을 만한 사람, 나의 이상형이 아닌 일반 대중들의 이상형을 찾는 사람이 주식도 잘하는 거죠. 즉 주식은 다른 사람의 심리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은 내 심리, 주가의 변동에 의한 내 심리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의 심리를 투영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잘한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뉴스에 어떻게 반응하고 공시에 어떤 포인트로 주가가 오르는지도 생각하고 고민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내가 익숙해서 좋은 회사, 내가 분석해서 애착이 간 회사, 내가 다니는 회사는 오히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확증 평양에 빠져서 투자를 망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결론은 경제학자, 회계사는 투자의 요소 중 매우 일부분을 일반 사람들보다 좀 더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부분이 그들을 자만하게 하고 그들이 확신에 차서 비중을 싫거나 레버리지를 썼을 때 그들을 가차없이 겸손하게 만듭니다. 주식은 겸손하고 욕심을 자제하고 절제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생존하는 사람이 이기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괜찮고요. 좋아요만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